마치 어제 같은데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날아가 버린 느낌이고요. 예, 어제 그 설렜던 그런 감흥들이 예,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튼 그 남한 그 유엔 대표부와 북한 유엔 대표부를 이렇게 수백 명의 한인 그 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연결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한국 고국에게도 상당히 그 창의적인 영감, 용기를 제공했던 행사였던 것 같고요.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당히 이렇게 자부심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 전에 2018년도 여름에 그 제가 우리 청소년들 전 세계 청소년들 50명을 데리고 DMZ를 걸어요. 근데 해마다 이제 그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 철원에서 고성까지 걷는 과정에서 그 인솔자이신 정지성 목사님과 같이 이제 너무 더워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야 여기 DMZ 500km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와 손잡고 연결하면 너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시작했는데 그 얘기가 실제로 현실이 됐죠. 한국에서는 30만 명의 민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떤 조직도 없이 그렇게 나와 손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고요. 또 뉴욕에서도 딱 10일 남겨놓고 각 단체장들이지만은 단체장 딱지를 다 떼고 그냥 동포의 이름으로 민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화합하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민평화 손잡기 이런 노력들을 하시고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많은 기대를 갖고 전 세계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아직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 바람이 불었다 또는 불어온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서 개최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향들이 있던데요. 이번 연방 하원 인권 청문회 개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본래는 그 청문회 자체가 우리는 열리지 않기를 바랬죠. 그래서 지난 올해 1월 4일 날 워싱턴 DC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우려는 이 청문회 자체의 개최가 한쪽에 기울어진 그 정치적 타당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근데 실제로 이거를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 성명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68개 단체와 함께 발표를 하게 됐죠. 네. 그 이번 청문회 개최 이전부터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 이번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또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언어로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넘쳐났고 실제 대북 전단이 인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체크나 그런 증언들은 매우 희소했고 이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넘쳐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공동성명서의 그 제목 자체가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인가? 이게 과연 인권 청문회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저희가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수세적이고 또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뭔가 뒤집어 퍼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야 자체나 그런 현실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청문회가 단편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6명이었는데
4명은 대북전단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2명은 그의 반대쪽인데 4대2로 공정하지 못한 청문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제게 유익했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 실제로 대북전단이 인권 침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게 북한의 현실 자체 그리고 탈북자들의 현실 자체의 증언을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편예로 대북전단을 뿌려서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여를 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인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증언을 특별히 이번에 청문회 전수미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들을 이미 외부하고 문화적으로 다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북전단에서 이 보낸 그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도리어 더 제약되고 있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이고 울고짖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탈북을 하면 사망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 대북전단을 뿌리게 되면은 사회 자체가 이게 위축이 되어서 그 사망자들을 색출해서 혹시 탈북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가 오히려 북한에 있는 일반 대중들의 그 인권을 매우 위축시키고 또 침해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국의 대다수의 지금 탈북자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 전수미 변호사가 말을 했죠. 네. 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뭔가 북한의 어떤 정권을 흔들기 위한 어떤 시도일 텐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 민중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참 어떻게 보면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죠. 이 청문회가 오히려 저는 상당히 이게 열리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이게 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해주고 있는 효과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전기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폭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열렸던 청문회지만 그렇게 저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슈가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았겠죠. 그냥 지나갔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세계의 힘 있는 어떤 강대국에 움직여지는 질서에 따라서 그냥 따라갔겠죠. 근데 민들이 각성을 하고 새로 알게 되는 그 힘을 사실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폭제가 작은 물꼬에서 열리게 되면 저는 그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가지기 직전에 뭐 핵실험한다,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전쟁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을 지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거든요. 그런 희망을 저는 놓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계산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 결과를 이루었다면 지금 이 70년 동안 그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이고 과감하고 용기 있고 순수한 그런 민들에 의해서 저는 새로운 공간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된다라고 어떤 요구하는 측 그런 측의 입장에서는 왜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한마디 뭐 그런 식의 이 대북 전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걸 법을 만들 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여서야 되겠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한국에서 대북 전단이 가지고 있는 국경 마을의 일반 시민들 남북 230만의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슈로 계속해서 이야기됐고 계속해서 법을 입법하려고 시도했던 이야기죠. 그거를 이번에 이제 이게 남북의 경색 국면의 상황에서 이걸 계속 뿌리니까 그 실제로 이렇게 북한에서는 폭발을 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게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오고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서로 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대북 전단 내용을 보시면 많이 자극적이고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자극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북한 일반 그 민중들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하는 건데 그게 진짜 돈도 아니라면서요. 그냥 가짜 돈 넣어놓고 또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상을 못할 그냥 그 형편없는 질 낮은 그런 욕설들을 담아놓고 저는 이번에 청문회 때 전수미 변호사님이 너무 잘했어요. 우선은 전수미 변호사님은 그 탈북자 단체에서 뿌려본 사람이잖아요. 대북전단을. 그 증인들 중에서 그걸 뿌려보고 NGO 단체에서 그 운동을 20년가량 해본 사람은 유일하거든요. 대북전단 봤냐 이거예요.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청문회 증언을 하면서 전수미 변호사님이 이 대북전단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땐 스미스 의원이나 심지어 맥거번 의원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과연 누군가의 삶의 질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인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전수희 변호사님이 이거 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정말 이거 자체를 한번 봤는데 이게 너무 조약하고 너무 형편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 있어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전단, 대북 전단을 보고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뭐 현혹이 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혀 없죠.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람 마음을 괜히 약 올리는 거고 자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분단의 그 고착화된 현실을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진짜 북한의 어떤 인권이나 북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북한의 인도적인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대가 없이 그들을 지원하자고 이 얘기를 해야죠. 그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세계에 호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차라리 그 역량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동포 사회, 뉴욕 한인 동포 사회 오래됐습니다. 이민 오신 지 뭐 50년, 60년 되신 분도 있고 뭐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도 고립된 곳이에요. 그런데 각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정보들이 왜곡된 정보들이 이 동포 사회에 전해지고 알려지면서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북한에 보내지는 대북 전단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오염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사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진짜와 그 가짜의 이 분별을 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이 정보의 홍수가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물론 정보 제공을 계속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식 수준이 우리가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무엇가 진짜고 무엇가 가짜인지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근데 저마다 다 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제공하는데 사람들은 더 현혹되고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대중들이 그걸 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만 2년이 지났고 네. 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그 하셨던 4.27 민평화 손잡기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문화적 또 사회적 유산들을 의도적으로 물려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객토화되고 그냥 자기 어떤 실력만을 기르기 위한 사람들로 기르다 보면 우리 민족 안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에서 그런 자녀들이 정말 그 이 시대에서 평화 인재로, 평화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교육하고 또 그런 마당들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깝게는 우리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죠. 뭐 유권자 운동도 해서 우리가 보이스의 파워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한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기여를 하고 싶어도 또 그런 방법들을 알아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뭐 유권자 운동부터 또 여러 가지 사안마다 우리가 의견을 말하고 또 교류를 하고 그런 역할들의 파워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뉴욕에 또 미국에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뭐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쉽진 않은데요. 또 한반도 평화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훈풍이 불고 있었고 금방 남북의 어떤 문이 열릴 거라고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안타깝죠.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 끝으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250만 또 전 세계 1,000만에 가까운 해외 이민자 사회 그리고 또 우리 뉴욕 한인 동포들에게 끝으로 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욕망이 사람의 어떤 동기부여를 자극해줘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위기를 직면했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취약 부분도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년 전에 몇백 명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한마슐트 UN 그 앞에 있는 한마슐트 광장에 모여서 평화의 손잡기를 하고 아리랑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던 그 중요한 그 행사의 교훈이 앞으로 우리 그 동포 사회에서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로드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올라오는 그런 그 차세대들에게도 좋은 그런 비전과 그 롤 모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해도 되죠? 저희가 이번에 그 공동 성명서를 68개 단체랑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청문회 증인이었던 전수미 변호사를 한국에서 줌을 통해서 모셔서 강사로 모셔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에 함께 참여했던 단체들도 저희가 이번에 초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과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같이 염려하고 또 그 평화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오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 햇빛이 비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원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CNB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패널을 모시고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슈 톡톡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떠세요? 오늘 방송하신 소감이랄까요? 또 우리 커뮤니티 방송 CNB 방송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CNB 방송이 새로 시작됐다고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었고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렇게 쉽게 용기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삶의 껍데기를 뚫고 나와서 정말 사회적인 공헌과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용기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동포사회에 상당히 이 CNB 방송이 중요한 영감과 감동을 저는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CNB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모아서 이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싱 해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공헌이지만 이 저변에 흐르는 에너지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우리 애청자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CNB 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